유산균이 우리 장에 좋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준다고 그랬었잖아요.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은꼬영 윤상민. 안녕하십니까, 김동원입니다. 유산균 먹어야 돼요? 먹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은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꼭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유산균을 먹는 걸까요? 일단 균이니까, 네. 세균이니까 세균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균을 먹지? 그래서 오늘은 유산균을 먹었을 때 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을 먹어도 괜찮은지부터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공기 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다 세균들도 같이 살고 있는 거라서 우리 몸 안에도 정상적으로도 세균이 같이 살고 있고, 그렇지. 아무 이상 없는 사람도 대장 속에는 1000종류 이상의 세균이 같이 우리랑 살고 있고, 선생님 안 씻어서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꺼매 보이는 게 그래서 그랬는데요. 그만 찍고 씻으러 가겠습니다. 안 찍어. 그러면 균들이 그렇게 많은 게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엄마한테 그 균들을 받는 건가? 엄마 자궁 안에 있을 때는 원래 무균 상태인 거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출생 당시에는 장내는 완전한 무균 상태인 거고, 태어나서부터 이제 공기에 노출되고 숨을 쉬고 입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하면서 장내에도 이제 세균들이 들어가면서 거기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하고, 엄마한테서 초유를 받고 모유를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부터 장내 세균도 이제 같이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 아기 때는 그렇게 좋은 유산균들이 잘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우리가 커서 어른이 되면서, 특히나 지금 우리는 서구식 식습관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인스턴트 음식이나 육류 같은 동물성 지방이나 설탕 음식들, 특히나 단순당 음식들, 그리고 탄산음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서 몸 안에 좋은 유산균, 유익균들은 점점 없어지고 나쁜 유해균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변이 잘 안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변비도 생기고, 그러면서 변이 묽어져서 설사도 생기고 점점 더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해균들이 많아지면 장의 점막이 파괴되면서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생겨서 좋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없어지면 우울증이나 자폐증이나 치매, ADHD 같은 것들이 유발될 수도 있고, 발암 물질 같은 것들의 생산이 많아지면서 암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것들도 많아질 수도 있고, 골다공증 같은 노화와 관련된 병변들도 많이 생길 수도 있다고 최근에 알려지고 있죠. 그럼 좋은 균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덜해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유산균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균이 우리 몸에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공생하면서 우리한테 좋은 것들을 준다는 건데, 그러면은 먹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먹어서 저러한 효과들을 볼 수 있으니까 먹는 게 유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먹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히려 변이 안 좋아지고 생활하는데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먹어서 불편한 사람들은 꼭 그걸 먹지 않고 오히려 장내 좋은 세균들을 잘 자라게 할 수 있게끔 식물성 섬유라든가 청국장이나 된장찌개,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해서 장에서 좋은 세균이 잘 살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전에 우리 몸에 유산균들이 처음엔 좋았었는데 유해균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유산균이 있음으로써 유해균들을 막아줄 수 있거나, 그러니까 유산균 자체가 젖산이나 초산 같은 산성물질을 분비한다고 했잖아요. 산성물질이 분비되면 장내 환경이 산성화가 되는 거고, 이 산성화가 됨으로 해서 유해균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 산성물질 자체가 유해균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유해균 자체의 증식이 억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유산균이 배리어 역할도 한다고 했는데, 유산균이 우리 장에 좋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준다고 그랬었잖아요.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흡수하지 못하는 탄수화물류를 장 내에서 유익균들이 대신 분해를 해주는 거죠. 대신 분해를 해줌으로써 장에서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비타민이나 엽산이나 단세 지방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잘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대사작용도 도와주는 역할이 있죠. 그러니까 마치 흙 속에 그 지렁이 같은 것들이 양분들을 분해해서 식물들이 쓸 수 있는 좋은 영양소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공생이 많아요. 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세균이기 때문에 장내의 면역 시스템이랑 계속 반응을 해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일종의 면역 체계의 트레이너로서 작용을 하면서, 어느 실험에서는 아예 동물을 가지고 무균 상태를 만들었을 때 동물의 면역 체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실험한 것도 있는데 면역 체계가 전혀 발달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내 세균이 계속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트레이닝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에 다른 종류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백혈구가 그거에
거에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러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도 유익균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항상 외부와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외부에 다 있는 데를 생각하면 눈, 코, 입도 그렇지만 제일 많은 데를 차지하는 게 피부에 있다고 생각할 텐데 장이 표면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음식물뿐만이 아니고 그 네. 장내에 사는 균들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걸 하기 위한 방법이 유산균이란 것도 될 수도 있지만 먹는 것도 될 수 있지만 근데 유산균이 들어와도 내 몸에서 같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냥 다 떠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좋아할 수 있는 다양한 식이섬을 같이 넣어주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결국은. 이 외에도 이제 유산균이 설사를 하거나 변비가 있을 때 이제 약으로 저희가 쓸 때도 있잖아요. 약으로 쓸 때는 유해균이 자라는 거를 억제하는 항균 물질을 만들거나 병용균을 직접 살균하는 살균 작용을 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설사를 하는 어린 아이한테는 유산균이 보험이 되잖아요. 네. 국가에서 약을 보험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는 많은 연구 결과에서 확실한 효과를 보였을 때문에 성인은 어떤 사유에서도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뭔가 건강보조식품이나 영양제처럼 이렇게 처방하지는 않고요. 정말 설사가 심하다거나 뭐 변비가 아주 심하다거나 이런 경우에 증상을 조절하는 요법 중에 하나로서 그러니까 사용을 해보고 증상에 호전이 있는지 보는 정도로 사용은 해보고요. 사용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유지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효과가 없으면 약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설사가 심한 경우나 항생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 이때 정장제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들이 요즘은 항생제를 되게 많이 먹잖아요. 항생제라는 게 단지 손에 상처가 나서 균이 침투하는 걸 막기 위해 사용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항생제의 효과는 장 내에서도 똑같이 해요. 장내에 있는 균들도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를 먹을 때마다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나 숫자가 확실하게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항생제를 사용할 때는 정장제를 쓰기도 합니다. 유산균의 이런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유해균에 의한 질병들 이런 것들은 현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서 앞으로 이런 연구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된다면 유산균을 이용한 뭐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더 나아가서는 노화의 예방이나 치료 같은 분야들의 발전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 아이씨 마무리. 아, 내 얼굴을 영상이- 가렸잖아. 하나 둘 셋. 마무리.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